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샤제나 제로. 나미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벌써 3월 모의고사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계약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시간 진짜 빠르다, 그죠? 여러분이 학년이 오르고 치르시는 첫 시험인데 여러분 겨울방학 때 공부 열심히 하셨나요? 방학 때 열심히 하셨어도 시험이 걱정되는 분들을 위해 저희가 3월 모의고사 전 실전 공부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근데 모의고사는 또 기출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총 3과목, 제가 국어, 저는 수학. 저는 과탐을 맡아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기출문제 공부하기에 좋은 앱과 함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기출 영역이라는 앱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기출 영역이 오르조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기능도 많이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 바로 가볼까요? 고고! 네, 저는 먼저 여기 있는 플래너로 제가 실제로 고3 때 썼던 계획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고3 때 수능 공부에만 진짜 몰두를 하고 있었는데요. 매일 아침에 한 7시부터 8시 반 정도까지 학교에 일찍 가서 비문학 문제를 풀었어요. 또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학교 끝나고 모의고사를 80분을 실제로 재서 풀었어요. 그리고 웬만한 공부가 다 끝난 밤쯤에는 수능 특강에 있는 문학 작품들을 풀면서 매일 감을 조금씩 잃지 않도록 했습니다. 자, 이제 직접 문제를 풀어볼게요. 여기 해처블 기출문제에서 3학년 3월로 설정을 하면 이렇게 연도별로 3월 모의고사들이 나오네요. 저는 이렇게 공부할 때 5개년 모의고사들을 모아놓고 공부를 다 했었어요. 물론 요즘 시험이나 교육과정들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서 나쁠 건 없죠? 저도 21년도 3월 모의고사 중에서 몇 문제를 뽑아가지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았는데요. 총 39분, 40분 정도 걸렸네요. 그럼 바로 채점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채점이 됐는데 생각보다 그래도 푼 문제들은 꽤 많이 맞췄어요. 이게 옆에 문항별 풀이 시간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보면서 파트별로 내가 비문학은 뭐 얼마나 걸리고 문학은 얼마나 걸리고 이런 거를 좀 알 수 있어서 저는 그거 풀 때 시간 분배를 어떻게 했냐면 비문학이랑 비문학이 아닌 거를 나눠서 분배를 했어요. 그래서 비문학은 한 40분, 나머지 화작문, 문학은 35분, 그리고 한 5분 정도는 마킹 같은 거 하는 시간 여유를 두고 해서 풀었습니다. 제가 문제를 풀 때 실전 꿀팁을 드리자면 전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문제들을 선지를 끊어가면서 정답을 찾았어요. 특히 문법에서 이 방법을 많이 사용했는데 이 문제를 예시로 보여드리자면 선지를 이렇게 정보 단위별로 끊어서 앞뒤를 확인해가면서 답을 맞춰갔거든요. 여기까지 끊고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 이 맞고 안긴 문장이 맞다. 그러면 이 선지는 맞는 거고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 문장이 있다. 이 뒤에 안긴 문장은 맞는데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적절하지 않은 선지로 판단을 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이러면 답을 찾을 때 여러 번 다시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고 실수도 적어지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문학은 작품이 2개 이상 나오는 경우에는 항상 전 작품을 하나만 읽고 그 상태에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다 풀고 그 다음에 다음 작품을 읽고 문제를 풀고 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여러 작품을 이어서 보다 보면 앞의 작품들은 되게 까먹기가 쉬워지거든요. 그래가지고 기억이 생생할 때 최대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는 저는 무조건 바로 집에 가서 채점을 하고 오답 분석도 하고 틀린 문제는 선지 분석도 하고 비문학은 특히 구조 분석을 꼭 해줬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이상 진짜 이런 식으로 틀리지 않는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틀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수학이에요. 안녕! 파이팅! 네, 안녕하세요. 제로입니다. 저는 수학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저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딱히 모의고사 대비를 열심히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내신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그리고 물론 실전을 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3-4회 정도는 모의고사를 풀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직접 작년 3월 모의고사를 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기출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실전 팁들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좀 앞번호대에서 풀리지 않고 막힐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넘어가고 뒷부분을 먼저 푸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실제로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라 진짜 당황하고 기억이 안 나서 못 푸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뒷문제 풀면서 마음을 좀 안정화시키고 나만의 감을 좀 살린 뒤에 앞에 번호대 문제를 다시 풀면은 분명히 풀리시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 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죠. 바로 자신만의 문제풀이 작성법을 정해야 된다. 저 같은 경우는 빈 공간에 문제풀이를 채워나갈 때 이 순서대로 풀이를 채워나가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왜 이렇게 하냐면 이렇게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풀이를 채워야만 나중에 검사를 할 때 그 과정에 따라서 검사할 수 있으니까 실수를 좀 더 빠르게 채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검사라는 시간도 되게 줄일 수 있겠죠. 사소한 팁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실수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30번도 풀었는데요. 제로 역시 수학실도 아직 녹슬지가 않았더라고요. 일단 이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모의고사 해설지에 있는 해설 풀이가 바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좋은 점이 이렇게 좋아요 순에 따른 다른 풀이도 볼 수 있고 가장 먼저 올라온 최신순 풀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풀이 한번 봐볼게요. 대체적으로는 저랑 푸는 건 비슷하지만 되게 그냥 간략간략하게 되게 풀을 써주셔서 이해가 딱 명쾌하게 딱 들어오는 설명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제 다 푼 다음에 그냥 덮어버리면 안 돼요. 책을 오답노트를 당연히 해야겠죠. 이게 오답노트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30번 문제 옆에 여기 복습이라는 거 써있잖아요. 이 복습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복습 클릭하면 이렇게 태그가 뜨는데 여기서 저는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태그를 한 다음에 복습 노트에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미적 30번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은 여러 번 풀어봐야 돼요. 왜냐면 일단 몰라서 답지를 보고 그 다음에 바로 푼 거는 답지를 본 기억에 의존해서 푸는 경향이 되게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점이 뭐냐면 이렇게 풀이를 쓰고 이 연습 모드를 이렇게 키게 되시면 짜란 이렇게 풀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연습 모드를 킨 상태에서 다시 그래프를 그리면서 문제를 푸시면은 훨씬 더 나만의 것을 만들기 용이하겠죠? 만약 어렵지도 않은 문제를 틀렸다면 그건 온전한 실수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 문제 유형 풀이법을 아는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시험 때는 도출해내지 못할 때.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 유형을 맞닥뜨렸을 때 그 문제 유형 풀이법을 떠올리지 못하는지, 어떤 문제를 계산할 때 어떤 계산 과정에서 실수를 많이 하는지를 따로 정리한 실수 노트를 작성하시면 실수를 엄청 많이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라미예요. 저는 과탐을 얘기 드릴 건데 그 중에서 제가 직접 공부한 적이 있던 생명1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탐은 개념이 생명인 거 다들 아시죠? 혹시 겨울방학 때 개념 공부 좀 하셨나요? 안 하셨어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면 되죠. 저도 생명1이 너무 오랜만이라서 개념부터 한번 볼게요. 오르조의 무료 문제집을 보면 이렇게 플러스를 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이 제공됩니다. 저는 그 중에 수능 특강을 다운받아 볼게요. 2023학년도 수능 특강 생명과학1 이렇게 추가를 하면 무료로 수능 특강을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풀 수 있습니다. 진짜 오랜만이다, 수능 특강.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좋은 점이 문제집 풀듯이 이렇게 펜으로 중요한 부분을 동그라미를 칠 수 있겠죠. 오케이, 발생과 생장. 이런 식으로 밑줄을 그으면서 암기를 진행을 하고 직접 문제를 풀면서 빠르게 내용을 익힐 수 있겠죠. 저도 그럼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출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진짜 오랜만에 푸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네요. 특히 과탐의 킬러 문제들은 유형별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볼수록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생물에는 유전, 제가 방금 본, 그 다음에 화학에는 양적 관계, 물리에는 역학, 이런 문제들은 이 문제 속에 다양한 단서들이 숨겨져 있잖아요. 이 단서들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다음에 그 단서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면 문제가 자동으로 풀리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그 과정 속에서 단서를 하나라도 놓친다. 예를 들어 가가 X염색체 유전이고 나가 상염색체 유전이라는 걸 내가 하나라도 놓쳤다. 그러면 문제를 끝까지 풀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통 킬러 문제들은 어떤 단서를 주고 그 단서들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다양한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형별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볼수록 킬러 문제를 푸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그럼 앱에서 유형별 기출문제를 찾아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유형별 기출문제에 들어가면 이렇게 과목을 선택을 합니다. 생명과학 1.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유형별로 내가 원하는 문제만 골라서 풀 수 있어요. 아까 유전 말했죠? 그럼 유전만, 사람의 유전 골라서 풀 수 있습니다. 이렇게 1, 2, 3, 4, 5, 6, 7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요. 이 번호는 난이도예요.
1부터 7까지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낮은 단계부터 이렇게 찬찬히 풀면 실력이 향상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우리 제일 어려운 7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 진짜 풀기 싫다, 그죠? 보기만 해도 무섭네요. 자, 빨리 나갈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르조에서는 유형별 기출문제를 내가 원하는 유형만 골라서 풀 수 있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풀었던 문제 중에 저는 이 19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여기 복습 버튼을 누르고 이 복습 노트에 가서 제가 아까 설정한 문제를 다시 풀 수 있어요. 내가 풀었던 풀이를 다시 보고 개념도 다시 보고 내가 풀면서 이거는 모르는 개념이다 혹은 이거는 진짜 다시 풀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한 문제들을 복습 노트에 모아두고 이렇게 헷갈리지 않게 다시 풀어보면 저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네, 이렇게 저희가 3월 모의고사 공부법을 소개해드렸는데 도움이 좀 되셨나요? 3월 모의고사 성적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3모를 토대로 앞으로의 공부 방향을 정해나갈 수 있으니까 다들 진지하게 임해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오르조란 앱을 통해서 기출문제를 풀어봤는데요. 회차별, 유형별 문제를 풀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 그 다음에 복습노트, 문제별 풀이 시간 기능도 있어서 공부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니까 한번 꼭 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그중 몇몇 유료 기능은 하루에 10분만 무료라고 합니다. 아쉬우시죠 여러분? 그래서 저희 스튜디오 샤가 오르조와 콜라보를 해서 추첨을 통해 20분께 한 달 무료 이용권을 드리려고 합니다. 와! 자세한 내용은 밑에 영상 설명란에 구글 폼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3월 모의고사 화이팅 하세요. 와!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 안녕. 오답도 고치고 분석도 하고 무조건 또 일주일에 한 번씩은 모의고사를 학교 끝나고 한